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최근에 미백 제품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제품에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미백 성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나은지, 어떤 제품이 자극감이 더 큰지 적은지 단번에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백 성분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면서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까요? 고고! 기미잡티, 색소 침착의 가장 큰 원인 자외선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착색이 되는 건데요. 자외선은 A와 B, C로 나누어져 있어요. C는 파장이 되게 짧고 에너지가 커요. 근데 다행히 오존층에서 다 흡수해서 거의 다 사라짐. B는 파장이 조금 강하고 벌겋게 달아오는 거. 그건 B 때문이에요. A는 어떨까요? 파장이 길어서 창가에 있을 때도 다 우리 피부에 적용이 되고 진피 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해요. 노화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깊은 기미, 속기미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미잡티 예방의 0단계가 바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입니다. 여성 18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잘 사용했을 때는 기미 발생 환자가 5명. 자외선 차단제가 기미 유발 차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염증 후 색소 침착. 염증이 생겼어. 그럼 우리 피부가 이걸 보호하려고 멜라닌 색소를 또 막 만들어내요. 보호의 차원에서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갈색을 띠는 기미잡티로 도출이 되는 거죠. 예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고, 이럴 때는 트러블, 피지 조절, 색소 침착 다 같이 되는 성분을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 원인이 노화예요. 20대에서 60대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쫙 보이시죠? 피부 겉에서 피그멘티드 스팟이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점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피부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노화가 아닌데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팔꿈치, 겨드랑이, Y존 요런데 요 두 가지는 시간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하나로 묶었는데, 이 기미, 색소 침착은 한번 뿌리 내리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일단 예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염증이 생긴 후 당일날 빠르게 요걸 제압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미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피형, 진피형, 혼합형. 어디에 기미가 생길까요? 표피층. 여기에 기미가 가장 잘 생깁니다. 이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바로 막아주면 이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이 옆쪽으로 이동을 막아줘서 덜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알부틴과 비사보롤. 미백 기능성 성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 티로시나아제의 활성 억제 단계입니다. 알부틴은 하이드로퀴논에 당분자가 붙은 거예요. 하이드로퀴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로시나아제를 잘 제압해 주는 거죠. 히드로퀴논보다 독성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성분이고요. 2% 이상 함유했을 때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 고시 제품으로 허가를 줄 수 있는 거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비사보롤, 트라넥사믹 액시드, 레티날 이런 성분들과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아지고요. 알파비사보롤은 미백 기능뿐 아니라 유해물질의 합성을 막고 제거해서 피부를 좀 진정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한 제품이 아이소이의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이에요. 일명 잡티 세럼. 다마스크 장미꽃수 그리고 알부틴 두 가지 시너지 되게 좋고요. 알부틴은 티로시나아제 억제해주는 기능이 좋은데 햇빛에 약간 안정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아침에 바르셨으면 선크림까지 꼭 발라주시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기미잡티 심화 전에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인 거죠. 2단계 멜라닌 세포 기능 저하 단계예요. 항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뭐죠? 비타민C. 피부 표피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결핍이 되면 피부 기능이 상실하고, 피부 기능이 상실하니까 피부 자체의 회복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순수 비타민C는 빈, 열, 공기에 약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달리 비타민C 유도체는 빈, 열, 공기에 강해요. 식약처의 미백 기능성 고시 성분을 보면은 에칠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네 가지가 1에서 3% 함량 내에 사용되면 기능성 허가 받을 수 있는 성분입니다.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 여드름 피부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안자극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눈 가까이 바르지 않으시면 되고,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는 1에서 10% 함량으로 좀 폭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함량이 세 가지 전부 자극이 적고 좀 안정적인 성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 좋다 하는데 요거만 쓰면 되느냐? 시너지 성분을 반드시 같이 사용해 줘야 되는데, 글루타치온, 비타민 E, 페룰릭 액시드. 먼저 글루타치온은 미백의 메커니즘은 비타민C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진한 유멜라닌에서 연한 페오멜라닌으로 변환시켜서 기미 잡티가 연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예방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 보면 비타민 C와 E가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진짜 좋다. 비타민 C, E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그룹, 이 그룹에 비해서는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비타민 C와 E를 각각 바른 피부에 비해서는 2배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제품에 비타민 C와 E가 같이 들어있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페룰릭 액시드입니다. 이상적인 함량은 0.5%. 실험에서 보면은 15%의 아스코빅 액시드, 순수 비타민 C에다가 1% 토코페롤 조합은 광보호 효과 4배. 여기다 0.5의 페룰릭 액시드까지 넣으면 광보호 효과가 8배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비타민 C와 항산화제 잘 사용한 제품이, 제가 잡티 탄력 탑으로 뽑았던 분리부유는 순수 비타민 C 아스코빅 액시드를 20% 고함량 사용했어요. 저한테는 딱 좋지만 민감 피부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알파 비사보롤로 미백 기능성을 잡았고, 항산화 제로는 글루타티온, 토코페롤, 페룰릭 액시드. 순수 비타민C 사용 시 색소 침착이 44에서 35 정도 약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제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멜라노좀 이동 억제.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멜라노좀 각질세포의 이동을 막고요.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잖아요. 2에서 5%가 식약처 고시 함량. 미국의 CIR 패널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안전한 원료라고 인증을 했고, 피지 분비 감소 효과도 있어요. 세라마이드 합성을 돕고 경피 수분 손실도도 도와서 피부 장벽이 강화되는 것도 부스팅해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단독 사용하기보다는 티로시나제 억제 성분과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잘 사용한 제품이 코사렉스 더 나이아신아마이드 15. 나이아신아마이드 15를 쓰면 인체 대상의 임상 연구를 했을 때 10%까지는 자극이 없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있긴 해요. 하지만 몇몇 처방에서는 낮은 농도라고 해도 가장자리 자극이나 안자극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감 피부 주의하시고,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조합이 좋은 성분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에요.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를 해서 각질 턴오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히아루론산 합성을 증가시켜서 보습 효과까지 있어요. 징크 PCA도 1%를 사용했는데 아연의 장점인 진정, 그리고 PCA의 장점인 피부 장벽 강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요. 좀 이제 부스팅을 시켜준다. 보습 효과, 또 색소 침착 완화 효과, 트러블까지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기에 괜찮은 제품이라 제가 추천을 했었고, 유분이 많은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 보면 장기간 발랐을 때 이 기미가 좀 연해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메이크 프렘하고 아떼는 약간 비슷해요. 메이크 프렘은 나이아신아마이드 3%의 비타민C 유도체, 그다음 항산화제를 잘 썼어요. 글루타티온하고 비타민 E 토코페롤. 코의 색소 침착 좀 완화되는 거, 모공 잡티 완화되는 게 좀 괜찮았고, 나비존도 약간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떼 비타 EGF 흔적 엔딩 세럼도 나이아신아마이드 5%에 비타민 C에 비타민 P와 항산화제까지 같이 사용이 돼서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 비타민 P는 베르가모트 추출물이라고 해서 비타민 C 흡수 부스터거든요.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원료예요. 수부지님이 사용 후 일주일 지냈을 때 주위에서 어머, 너 피부가 되게 환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모공 속에 보면은 피지가 좀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공이 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피지 조절이 좀 되다 보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환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플라스민 억제 단계입니다. 플라스민이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이 기저막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표피층의 멜라닌 색소가 진피증으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른바 속기미, 혈관기미,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유효 성분이 트라넥사믹 액시드인데 플라스민을 억제해줘요. 진피 쪽으로 색소가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의미로는 되게
되게 필요한 성분. 비타민C 유도체 3% 사용한 거랑 트라넥사민 액시드 2% 사용을 했더니 트라넥사민 액시드가 색소 침착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났다. 자외선 노출 후에 이 성분이 있는 제품을 바르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 완화템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이 셀리맥스예요. 셀리맥스 브라이트닝 모공 잡티 세럼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 5%에 트라넥사민 액시드를 3%나 사용을 했고 멜라제로 V2라고 해서 브라이트닝을 위한 복합 성분 이걸 1%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 측정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환해지는 느낌. 저는 속기미가 잘 생기기 쉬운 피부 타입이라 저한테는 더 효과가 더 좋았던 제품. 이렇게 속기미 완화템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파티온의 멜라제로 기미 잡티 토닉 앰플, 나이아신아마이드 5%에 글루타티온, 비타민C 유도체, 트라넥사민 액시드, 알부틴, 비사보롤, 헥실레조시놀입니다. 그게 0.5%의 헥실레조시놀이 2%의 하이드로키논 효과와 비슷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봤을 때 피지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많이 생겼던 코와 모공, 나비존 부위가 약간 연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도 영상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성분 히드로키논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작년쯤에 그때 너무 궁금해서 이 기미 크림들을 샀어요. 일단 제일 유명한 도미나 이 점들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하얘지는 깨끗해지는 그 광고가 진짜 인상적인데 얘랑 멜라노사, 멜라토닝 이 두 가지는 히드로키논 4%, 멜라토닝은 히드로키논 2% 사용한 크림이에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효과가 얼마나 다르나? 자극도는 얼마나 다를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사서 발라본 거죠. 티로시나제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티로신이 산화돼서 도파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멜라닌 세포의 기타 대사 과정을 억제해요. 그래서 과다하게 침착된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탈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멜라닌 세포의 파괴 측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를 파괴해서 영구적 착색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이유를 볼까요? 전문가만 혼합 후 최대 적용 0.02% 인조 손톱 시스템에 히드로퀴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CIR에서는 불연속적이고 짧게 사용하고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서는 1% 이하 농도의 히드로퀴논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미국이랑 EU에서 나왔는데 한국은 의약품으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으로 나누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으로는 단일제, 그러니까 히드로퀴논 4%, 2% 처방 불필요한 그냥 저처럼 약국 가서 막 사는 거예요. 복합제는 전문 의약품이라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요. 히드로퀴논에다가 트레티노인, 그거랑 히드로코르티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제 그런 성분 조합입니다. 히드로퀴논 사용한 제품에 보면은 막 주의사항이 막 경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미 줄이려다가 기미가 아예 박혀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르고 나서 자외선이 닿잖아요. 그러면 더 짙은 기미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경고 문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백 성분으로 국내 출시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 기미 치료제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쌓여진 임상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히드로퀴논 4%, 코직상 0.75 및 비타민C 2.5%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히드로퀴논 4%가 기미 치료에 있어서 임상적 개선 속도가 더 빠르고 효과도 더 나았다는 임상 결과를 볼 수 있고요. 히드로퀴논 4%, 나이아신아마이드 4% 효과 비교한 논문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른 44%에서 색소 개선 관찰됐고 히드로퀴논은 55%에서 개선이 됐다. 부작용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18%, 히드로퀴논이 29%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히드로퀴논이 나이아신아마이드보다 약간 좋았고 부작용은 높았다라는 얘기죠. 제가 겨울에 발리에 가서 서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까맣게 금방 타더라고요. 저는 당일날 김이 빡 올라오고요. 밤에 보면 거울 보면 김이 올라와 있고 피부도 잘 까매져요.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테스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몸에랑 얼굴에 발라봤어요. 근데 얼굴은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고 팔은 히드로퀴논하고 비타민C 유도체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발랐는데 그 번갈아 가면서 바른 팔은 피부가 환해졌다. 효과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결국 어떤 성분을 쓰는 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디파 피부는 복합성 피부인데요. 기미가 20대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광대 부위에.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옅어졌죠. 노화까지 진행이 되면서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는, 또 햇빛을 받으면 잘 타고 바로 기미 잡티가 진해져요. 순수 비타민C 중함량 고함량 그 정도는 돼야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히드로퀴논 크림도 약간 따가움은 있는데 붉어지거나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히드로퀴논 2% 요 멜라토닌 요거보다는 멜라노사 4%짜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민감에 유분이 많지 않은 디파는 색소 침착 개선 효과가 좀 세고 강한 제품이 잘 맞았다라는 거. 순수 비타민C 중함량 이상의 고함량 제품, 거기다 비타민C에 트라넥사민 액시드 발랐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외선, 염증, 또 노화, 그다음 물리적 자극. 이게 물리적 자극 요거거든요. 까매진 거. 색소 침착의 원인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단일 성분을 사용하거나 복합 성분을 사용하거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나한테 맞는 함량을 잘 선택하자. 이렇게 미백 제품 바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백 제품 열심히 바른 다음에 선크림 안 바르고 햇빛 아래 막 돌아다녔을 때, 선크림 안 바르고 막 땀 흘리면서 운동했을 때, 이러면 망합니다. 특히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내가 바르는 제품에 미백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바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때문인지 내 피부는 계속 어두워져. 왜 때문인지 내 피부에 계속 잡티가 올라와. 이 제품 효과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미백 제품 바르고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미백 원료는 햇빛에 민감해서 이 미백 원료를 바른 상태로 자외선에 닿으면 더 짙은 기미 잡티가 생깁니다. 가급적 아침에 안 바르는 게 제일 좋고요. 아침에 발랐다면 외출 시에 선크림을 2마디, 양을 충분히 도포를 해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발라서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거, 왜냐면 땀에 지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 빠밤.